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를 연출한 이재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주요 역을 맡은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종구 역을 맡은 광민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광민규 배우님 이렇게 볼 때마다 GV를 이렇게 노련하게 잘하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왜 영전이 키운 조카 같고 이런 기분이 왜 드는 걸까요? 사실 광민규 배우님은 어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우겸 배우님도 영전에 자주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자주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감독님만 초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감독님 제가 원래 감독님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쫙 찾아보고 오는데 신인 감독님답게 매체마다 말을 조금씩 다르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하나 정해지고 나면 매체마다 다 똑같은 기획 의도와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 다르게 하셔서 정리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MBTI대로 캐스팅을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GV 하던 도중에 관객분께서 극 중에 어떤 배역들을 혹시 MBTI는 뭔지 알고 계시나 저한테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그거 몰라서 GV 전날 우겸 씨하고 제가 만나서 3시간 동안. 네,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MBTI가 저희가 둘 다 INFP라는 걸 알아가지고 영화 얘기는 안 하고 막 그 얘기만 한 2시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나머지 배우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다 INFP여서 그래서 조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INFP는 도대체 뭐야? 라고 저 심지어 찾아봤어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내면과 직관과 감정과 인식이라고 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다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캐스팅을 다 그렇게 하셨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의식하진 않았는데 그냥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뭔가 배우분들 캐스팅할 때 사실은 좀 좋은 사람들하고 정말 이렇게 약간 기분 좋게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친밀감 같은 거를 사실은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계속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네, 그렇게 은연중에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차 하나씩 여쭤보고요. 일단 질문했습니다. 주호와 소피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소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서 주호를 찾았고 주호는 다른 사람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써라 라고 얘기를 해서 더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전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영화 시나리오 쓰면서 그런 생각 깊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분들이 보시는 선에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선에서 저도 이렇게 짐작은 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거는 두 사람은 어떤 여행지에서 만났을 것 같다. 한국이 아닌 어떤 곳이었을 것 같고 배낭여행 같은 거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이렇게 우연히 계속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좀 가까워졌을 것 같고 아주 사소한 어떤 일을 통해서 주호가 소피를 도와주는 예컨대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는데 주호가 배낭을 잡아줘서 살았다든지 그런 정도의 아주 사소한 주호한테는 되게 사소한 일이었는데 소피한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큰 일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멀어졌지만 그때의 사건이 소피한테 뭔가 어느 순간에 다시 좀 크게 다가와서 그 사건이고 자기의 도움을 준 주호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을 찾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도 하나씩 있는 그런 사이였어 네. 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실 8년 정도 홍상수 감독님하고 계속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환 감독님은 사석에서 이름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홍 감독님을 8년이나 버티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톡톡 튀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수더분한 사람일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후자 쪽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롱테이크는 홍상수 감독님 스타일에 영향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제작비 영향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혹시 나중에 제작비가 충분하면 컷을 많이 나누는 그런 스타일도 찍으실 건가요? 그리고 배우분 입장으로 나중에 질문이 있는데요. 배우들 입장에서는 롱테이크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컷을 나눠 찍으시는 게 더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롱테이크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장 인상적인 롱테이크는 그 초반에 수영과 종규가 싸우는 그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롱테이크일까요? 예산의 문제일까요? 라는 것부터 하나씩 대답을 해보죠. 사실 처음에 첫 회차 찍을 때 그리고 영화를 찍기 전에 지금의 영화에서 만들어진 롱테이크보다는 쇼트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첫 회차를 찍고 나서 그 방향이 저한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뭔가 이게 쇼트를 나눠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렇게 그 연기의 밀도를 제가 채워 넣는 거가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처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쉬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롱테이크 사실은 찍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2회차 때 사실 그 수영하고 종구가 싸우는 그 장면 전체 시퀀스를 2회차 때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테이크를 길게 가져가고 그 안에 최대한 연기적인 밀도를 담는 방식으로 찍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갈 수 있는 방향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그 싸우는 장면에 사실 첫 테이크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속으로는. 뭐 물론 현장에 티는 안 냈는데, 그래서 그 티 안 민규 씨하고- 났을까요? 네, 티 안 티는 잘 안 냈죠. 티 안 났어요. 진짜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크 딱 나오고 나서 제가 속으로 안심을 많이 했고, 속으로 안심한 정도가 아니라 연출은 별로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인터뷰하셨던데요. 그 장면에 네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쇼트를 할 때 두 사람이 거의 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냥 한 번에 담겼고, 근데 그 시나리오 쓸 때도 생각했지만 그 장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영화가 힘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 장편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 장면에 관련돼서 저 곽 배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8분 넘는 시나리오도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 씬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시나리오 받고 처음에 인상이 어떠셨어요? 그 장면은 유난히도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엄청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일단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중간에 실수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해서 스태프들을 고생시키고 감독님을 초조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뭔가 그런 고민도 했고,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상대 역으로 나왔던 세혁 배우님과 호흡을 많이 맞추고 서로 얘기를 좀 공유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근데 슛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저께 GV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슈 하고 딱 끝났어요. 네. 근데 그만큼 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새벽 배우님 인터뷰에서 그 장면을 행동이나 지문 같은 것이 많이 쓰였었는데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이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신가 걱정할 정도로 몇 페이지가 넘는 씬이었는데 읽으면서 디테일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좋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감독님 이 씬 쓰면서 울었죠? 사실 그 쓰면서 실제로 울었던 장면은 시나리오에서 빠졌어요. 어떠죠? 그 노치 그걸 이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쓰면서 어떤 장면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복받치면서 울면서 쓰는데 이게 약간 거리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캐릭터에 빠지면은 이게 그 울면서 썼던 장면은 사실은 종구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 사실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시나리오에 맨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쓸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캐릭터로서 써진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지기도 했고 그 사실 그 수영하고 종구 싸운 장면을 제가 보면서 현장에서는 조금 울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런 우는 거 보셨어요? 감독님 우는구나. 제가 모니터하면서 저도 울고 있어가지고 네. 아 이래서 우겸 배우님이 현장 되게 좋았다 분위기 너무 좋았다 감독님 되게 뭐라고 적었더라 말랑말랑하고 좋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셨길래 우겸 배우님 정말 했다냐 이런 스타일이셨구나 지부이 하면서 잘하면 저희 한번 울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부이 하면서도 사실 지구에 울컥하죠? 하면서도 한 3번 정도 여러분 그럼 오늘 목표를 이게 정했습니다. 제가 트리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래요? 그거 딱 건드리면 되는 딱 거예요? 건드리면 이제 우는데 이제 그게 약간 조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가끔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계속 대답하시면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발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계셔서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에 관련된 질문들도 하나씩 나와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감독님한테 GV나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캐스팅에 관한 거에서 우리 소피, 아나 루지에를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얘기 많이 봤는데 오히려 우겸 배우님은 어떻게 어디서 보시고 어떻게 캐스팅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 못 찾았어요. 우겸 배우님은 그 PD님하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단편을 우연히 보셨었고 그래서 저한테 엄청 추천을 하셨어요. 얼굴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렇게 그 제가 생각했던 주원 나이대가 조금 그 30대 중반 정도로 처음에 상상을 했는데 우겸 배우님이 나이가 조금 어리신 편이거든요. 그 나이대보다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나오신 단편 저도 보고 바로 만나 뵙고 나서 우겸 배우님하고 해야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고 작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건 이제 이재한 감독님의 입장이고요. 우겸 배우님은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왜 하게 됐냐고요? 뭘 믿고 이 작품을? 이 작품이요? 뭐랄까 일단 글이 너무 재밌었고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제 그 시놉시스 쓰기 전에 약간 그 감독님의 시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약간 있지 않았어요? 네, 그 인왕산에서 바라보는 어떤 연출 의도 그걸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고민하고 있던 어떤 그냥 주제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저절로 흥미가 갔었고 그리고 감독님 만났는데 감독님이 되게 엄청 솔직하신 거예요. 그 미팅을 했었을 때 그래서 너무 이분이랑 하면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하면 너무 성장할 것 같고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덜컥 영어 가득한 시나리오를 안겨주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 영어도 사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게 주호라는 캐릭터가 아예 그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고 여행으로 배운 어떤 영어라는 그 설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좀 큰 부담은 많이 없었고 그 대신 이제 그 영어가 너무 이제 어렵고 어떻게 제가 그 한국말로 맨날 이제 대사를 하고 정서를 표현하다가 영어로 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제 동생한테 많이 부탁하곤 했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기 유학파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부탁하고 대사 좀 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얼굴이 너무 좋아서 맡긴 다음에 영어 대사를 주고 나서도 살짝 못 믿었던 건가요? 왜 영어 대사를 다 외워서 감동하신 거예요? 아니 영어 대사를 본인 것도 외웠는데 상대 역할이 다 외워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시가 보통은 조금씩 틀리거든요. 영어도 토시가 있어요? 네, 그 말투나 이런 거 단어 같은 거가 그냥 그대로 다 외워오셔가지고 보통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안 맞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런 롱테이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혀 안 틀리고 상대 대사까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우겸 씨가 얼마만큼 거기에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감탄을 좀 했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감동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요 얘기 그러니까 안 했어요. 신인 감독들이 이러면 안 돼. 현장에서 보면 얘기를 네, 해야지. 안 했던 거 같. 그거 끝나고 나서 쫑파티 때 그때는 쫑파티 때 이제 맞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고 한편으론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저는 기분 좋았죠. 네. 잘할 때 잘한다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올리신 질문 중에 그런 있을까요? 하는데 사실 애드립은 없었죠. 애드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대사가 본인이 편하신 방향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나중에 사실 제가 대사를 다 못 외우거든요. 아, 배우분들보다 제가 오히려 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드립 처음 모르시겠는데? 네, 특별하게 막 이상한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제가 알아차리기 힘들고 그리고 민규 씨의 경우에 영어 대사를 조금 본인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셨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아서 뭐 그런 부분은 특히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뭐 대본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쇼트를 안 쓰거나 뭐 한 번 더 가거나 이런 정도의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괜찮으면 배우들도 동의가 되면 네,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이래서 좋았던 거군요. 감독은 대사를 잘 모르고 일단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냥 일단 오케이를 쉽게 해주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그쵸 같이 한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확실히 있어서 이게 뭐 제가 어떤 방향성을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약간 거시적인 얘기들을 좀 큰 그림을 먼저 하고 질문들을 받을게요. 아까 기획 의도에 대한 얘기를 우경 배우님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신인 감독답게 여기저기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떤 인터뷰에 시나리오를 쓸 때 산과 집이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의 시간이 달라 이상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그 감정이 영화에 담겼다라고 쓰신 분이 그 정리를 하신 기자님이 계셔서 이게 문장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 뒤져보니까 더 긴 이야기가 있어서 아 이게 우겸 배우님이 아마 공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산을 보는데 막연하게 슬펐어요. 그게 그때 이제 그 감정이 저한테 명확하니까 시나리오로 뭔가 쓸 수 있는 어떤 씨앗 같은 거라고 느껴서 썼는데 지금 이제 말로 좀 풀어서 그때 감정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산은 거기 되게 오래 있잖아요. 사람은 여기에 잠깐 있는 거고 산의 시간에 비교하면 사람은 금방 없어지는 거고 이 공간에서 누군가 계속 떠날 것 같고 나도 어느 순간은 여기 이 집에 있지만 여길 떠나고 또 뭐 세상도 떠나게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오는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산이라는 거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 사람이 저를 보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슨 생각으로 쳐다볼까, 어떤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연이나 뭐 산을 보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안함, 저 산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저 산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좀 다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두 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겸 배우님 이 설명이 맞아요? 이 설명의 기획 의도가 마음에 남으셨던 건가요? 사실 그게 이제 기획 의도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상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기회우드를 제가 잘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제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처했던 상황이나 아니면은 제가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뭐 쉽게 말하면은 그때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무던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선이 굉장히 제가 흥미로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제가 연기했던 주호나 아니면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그런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랑 맞지 않을까요? 이분이 워낙 여러 기획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옛날 일을 떠올리면 당시의 감정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볼 때가 있다. 그 순간에서 멀어졌으니까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민규 배우님에게도 궁금한 게 있어요. 광민규 배우님은 사실 이재한 감독님이 한번 촬영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절하신 적 있잖아요. 완곡하게. 그때는 그러니까 거절했던 이유는 그 사전에 다른 영화를 찍기로 약속을 했어서, 근데 이제 스케줄이 겹쳐서 그때는 아쉽게도 거절을 했었죠. 네. 그때 얼마나 거절을 이쁘게 했길래 그 기억이 남아서 다시 연락을 드렸다라는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네, 제 예의를 갖춰서 거절을 드렸죠. 네, 예의를 갖춰서. 네. 일면식도 없는데 거절하실 때 정중하게 긴 문자를 보내주셨다. 시나리오도 잘 보았다는 말까지 해주셔서 연기를 대하는 태도에 믿음이 갔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광민규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 인간적이고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광민규 배우님 처음 듣는 얘기네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아니요. 알고 있는데. 네. 기억한 거. 네. 강해졌어요, 우리 광민규 배우님. 광민규 배우님 질문 있어요. 결혼하신 배역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유부남 연기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쵸.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종구라는 캐릭터를 맡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유부남 캐릭터였고,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제 가난한 남자친구, 찌질한 남자친구 역할에서 뭔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종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들, 특히 또 상대 배우와의 그런 호흡도 그렇고 뭔가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새벽 배우님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광민규 배우님한테 시나리오를 줬다는 말에 어쩐지 잘할 수 있겠다, 잘 표현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얘기도 하시고, 사실 배역을 찾아가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광민규 배우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맞춰봐 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세혁 배우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어쩌면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이 현장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고, 근데 이렇게 리허설을 해서는 우리가 대사를 암기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지니까 리허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맞춰봤던 거고,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저는 이 집 안에서 감독님이 계속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 다과회라든지 리딩도 한번 했었었고, 리딩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근데 리딩은 한번 딱 해보셨고, 특히나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었었고, 그랬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또 세혁 배우님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또 만들 수도 있었었고, 종과 수영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 힌트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부부시거든요. 그 수민철 감독님과 감독님이 그 두 분의 모습을 보고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좀 부부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말들을 다른 데서도 좀 들었었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도 수영과 종구 사이에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GV를 했었을 때 어떤 분 강진아 배우님이 모더레이터 하셨을 때 너무 인상 깊었던 말이라 여기서도 하고 싶은데 서로가 누가 넘어져서 흙이 묻으면 자기 몸에도 흙을 묻혀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뭔가 이런 것들이 소피의 세계에서 수영과 종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직 안 울고 계세요. 실망해요. 이렇게 막 질문이 막 엄청 한 분이 열심히 질문하고 계셔서 저희가 일단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캐릭터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캐릭터처럼 보이시는데 그렇게 공감하고 연기하기가 괜찮으셨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주호라는 캐릭터가 누가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누가 보면 너무 간절한 사람이어서 주호가 사실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이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인물 같기도 하고 뭘까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파악하시고 접근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일단은 방금 생각이 든 건데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종구랑 주호는 좀 백직장 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호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게 행동하고 그렇지만 그냥 그때 그 기획 의도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자신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호라는 어떤 그런 인물이 제 안에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있었고 제가 어떤 아는 선생님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주호와 비슷한 상황이 되셨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당연스럽게 그분을 떠올리게 됐었고 그리고 그분이 왜 그랬을까 쫓다 보니까 나도 주호의 모습이 있구나. 되게 힘들고 그리고 되게 절망적이고 그럴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주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꺼낸 모습이 주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그리고 소피가 바라보는 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각자의 기억, 각자의 주관들이 겹쳐지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고요. 뒤에서부터 올라갈까요? 창문에 비치는 풍경이 조금씩 달랐고 창문 옆 사진이 또 창을 찍은 포스터처럼 보이던데 그 소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그 창을 찍은 건 실제로 제 아내인 촬영 감독님께서 미술도 사실 좀 하셨어요. 거기를 어떻게 좀 꾸미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창하고 바깥의 풍경하고 맥락처럼 되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 또 있었고 그리고 풍경 창을 찍은 포스터인 것 같은데 설명 이런 거여서 충분히 대답되신 것 같고요. 김우경 배우님한테 겹쳐지는 질문인데요. 우리 낮가반 보고 너무 반하셨다라고 하면서 출연작 중에서 한 편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인물 검색에 프로필 사진 안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이버 인물 사진은 마땅히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서 일단 안 올렸고요. 조만간 올릴 겁니다. 친구들도 막 올리라고 해서. 예. 그리고 추천작이요? 추천작은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봐요. 노련한 배우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딱 어느 감독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잘하잖아요. 알겠죠? 신인 감독.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표정을 짓고 계시는 광민규 배우님은 시내 20일에 왜 그렇게 꾸러기 같은 사진이 올라오는 걸까요?
신의 20일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 약간 일본 아이돌 꾸러기 같은 표정의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신의 20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후배한테 전화해서 사진 먹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때 이장이라는 영화로 아마 사진을 찍었었던 것 아니야, 세상. 파도를 걷는 소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파도를 걷는 소년에서 최찬원 감독님이 포즈를 취하셨는데 저도 그거랑 맞는 포즈를 딱 이렇게 취했는데 맞아요. 꾸러기 같이 나왔었죠. 완전 막 익살쟁이 꾸러기 같은 사진을 이렇게 신의 20일에 광민규라고 검색하면 왼쪽에 딱 뜨는 사진이 약간 이어서 대표 사진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오마주 하신 장면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의식적으로 한 장면은 저 하나도 기억에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서 이 장면은 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장면은 없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저희가 신인 감독이 등장을 하면 어느 감독의 연출부를 하시던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따지면 도제 시스템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누구 밑에서 영화를 배워서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할 만큼 정확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은 김철 PD를 비롯해서 감독님까지 홍상수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했다가 최근에 연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에게도 지금 아마도 오마주라거나 홍상수 감독님의 흔적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뭘 배우신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님과 쭉 꾸준히 작업하시면서? 너무 많은 거를 사실은 현장에서 보고 배워서 곽 배우님 이 꾸러기 사진이라고 누가 올려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특히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감독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을 이렇게 책임지고 지휘하시고 하는 것들, 태도 같은 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영화적으로도 사실 저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전원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연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서 전에는 사실 전원사에서 평생 일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사람 마음이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감독이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뭔가 그런 현장에 돌아가는 것들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소피의 세계라고 제가 어떤 장편을 준비해서 찍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과연 있었을까? 못 찍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나른하게 말씀하시는 폼이 좀 비슷해요. 홍 감독님하고. 네, 말투 그런가? 네, 말투 비슷하세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실은 있었고, 저도 사실은 이제 감독님 안 뵌 지 만으로 2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원사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그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리울 때도 있고, 네, 앞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홍 감독님이 사실 남의 영화 안 보시는 분이시라서 안 보셨겠죠? 제가 영화 찍었고 개봉합니다라고 소식은 저는 메일로 작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메일을 드리거든요. 올해도 메일을 드렸는데 영화를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의외로 홍 감독님이 진짜 영화 안 보시더라고요. 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죠.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트리거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광민규 배우님,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에서는 주성치, 홍콩 멜로 양조위,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보이시는데 이미지 변신은 만족스러우신가요? 라고도 질문하시네요.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변신. 네, 매 작품마다 다르게 보이는 약간 그건 제가 배우 스스로의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서 제가 최근에
본 배우 중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돈룩업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약간 기억력이 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로 나 너무 유명한 여자 케이트 블란쳇. 맞아요. 케이트 블란쳇인지 몰랐어요. 네, 진짜 너무 그냥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 저희 영전에 와서 계속 진행하면서도 광민규 배우님이 아까 표현하신 대로 능력 없는 찌질한 뭔가 불행한데 뭔가 억눌려져 있는 젊은이를 연기하실 때랑 점점 이제 자주 오시다가 루프탑을 연기를 하신 다음에 굉장히 톡톡 튀고 가볍고 밝고 그래서 다른 모습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캐스팅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그래도 김세벽 배우님 마지막 손님 작업을 하시고 다시 이번에 두 번째 촬영을 하셨잖아요. 김세벽 배우님은 내가 수영이 맞나? 라는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수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좀 다르셨나 봐요. 근데 제가 보는 새벽 씨는 약간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서 그리고 네, 그냥 새벽 씨는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사실 처음부터 그냥 그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마지막 손님에서 수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왜 시나리오 쓸 때 새벽 씨가 그냥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이 사람 얼굴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이 사람 얼굴로 끝나는 게 뭔가 맞는 것 같아서 수영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래서 시나리오 쓰고 사실 제일 먼저 제안 드렸던 분은 새벽 씨였죠.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장편 영화를 완성하고 개봉까지 달려오셨는데 소피의 세계 영화를 보면 수영이 소피의 글을 보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화를 찍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감독님에게 소피의 세계는 어떤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소피의 세계라는 제목을 보고 소피의 세계라는 그 책이 있었잖아요. 요시타인 가너? 네.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또 내가 읽고 가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 안 읽었기 때문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책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소피의 세계는 의도인가요? 우연인가요? 이 제목은. 사실 그 책을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는 약간 무슨 반항심 같은 게 있었는지 사주시니까 안 봤는데 책꽂이에 계속 꽂혀 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제목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사실은 저는 영화가 이렇게 어떤 과거하고 기록이 모여있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계의 주인이 소피고 근데 그 소피의 세계라는 공간에 수영과 다른 인물들이 마치 문을 열고 하나씩 이렇게 찾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지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제목하고 너무 제가 상상했던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풍경이.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떠오르는 순간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었죠. 네, 정확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첫 장편 영화는 감독님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게 제가 울게 된 트리거 포인트가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데 거의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영화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촬영했던 당시에 스태프들이 고마웠던 거랑 배우들이랑 사람들이 도와줬던 저는 신세를 졌다고 계속 느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를 완성을 못했겠다. 그때는 저도 이제 뭐 일은 조금 늦은 나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연출을 하겠다고 나와서 되게 절박했던 그때 기억 같은 거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장편 그러니까 쓸 수 있기나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을 쓰기부터 시작했고 이제 그 뒤에는 찍을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2년 동안 어떤 과정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고마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고마움 같은 게 좀 있죠. 네. 조금만 더 하면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거기까지 하면 이제 안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딱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님도
거의 똑같은 인터뷰 하셨어요. 현장이 너무 좋았다. 실제 영화 감독과 촬영 감독 집이어서 그 두 사람만의 공간이고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종구와 수영의 톤을 생각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광민규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 두 커플을 지켜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집에 미팅하러 가서도 감독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집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손님 맞을 때 어떤 행동들 하는지 눈여겨 지켜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감독님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다. 감독님은 모르면 모른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좋으면 좋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셨다. 나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라고 새벽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평상시에도 좋은 사람이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영화 찍을 때는 그런 사람이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람들한테 제 마음을 보여야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에 반응해서 솔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태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배우분들한테 조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2주 동안 10회차 촬영을 나가신 건가요? 네, 2주 사이에 10회차 찍었는데 마지막 한 회차는 사실 강릉에서 쇼트 2개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 9회차를 찍었고 그 다음에 시간 텀을 두고 겨울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1월 11일을 마지막 회차 해서 전체 회차는 11회차가 됩니다. 촬영하시는 동안 사실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어가야 했던 것은 그 첫 번째 싸움 장면이긴 하지만 그때는 야 연출할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셨지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이래도 되나? 사실 첫 회차 때 그랬어요. 첫 회차를 못 찍으실 때요? 영화의 시작 부분에 있는 장면들을 찍을 때인데 원래는 지금보다 시나리오 장면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뭐 민규 씨가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때 그 제가 설정한 방향이랑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맞는지 진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 편집을 했는데 편집하고 저는 솔직히 이거 잘못하다가는 영화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겠다는 불안을 느꼈고 그래서 2회차부터 이렇게 근데 아직 첫 회차 끝났으니까 나머지 8회차 남아있잖아요. 이때 뭔가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다음날 그 장면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찍는 방식도 콘티도 다 사실은 그때 그날 새로 방향을 설정을 했던 거고 근데 그날 찍었던 부분이 이제 낮에는 그 셋이서 밥 먹는 장면 소피하고 수영 종구가 밥 먹는 장면이었고 오후에는 수영 종구가 싸우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장면 그날 찍었던 게 제 마음에 다 들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새벽 씨하고 민규 씨한테 많이 했어요. 당신들 아니었으면은 내가 완전 방향을 잃고 영화 제대로 연출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게 저한테는 뭐 절박한 만큼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었죠. 그러면서 저도 사실 회차가 지나면서 연출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조금 배우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인왕산은 몇 회차쯤에 올라가신 거예요? 인왕산이 서울에서 찍은 마지막 회차 9회차 때 올라갔고 그 9회 마지막 회차에 인왕산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강릉을 가서 이제 강릉에서 그 집을 보는 2개의 쇼트 찍고 가을 촬영 마무리했죠. 그 인터뷰가 저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인터뷰가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인왕산 올라가서 촬영하실 때 소피 얼굴만 봐야 되나? 딴 사람들 배우들이 마침 다 있는데 이거를 소피 표정만 보여줘야 되나? 불안했다라는 얘기하셔서 배우들이 그날 스케줄을 맞춰서 다 모였다라고 한 이 배우들은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사실은 떠나는 거야, 우리. 민규 씨도 있고 새벽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피도 원래 3명이 산을 오른 장면 원래 있으니까 근데 원래 시나리오 꿈에서는 다 나왔어요. 혜인 씨하고 우겸 씨까지 다 나왔는데 불렀죠. 그리고 우겸 씨는 그 쇼트 말고 촬영이 없는데 등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하신 건가라고 하셨어요. 보면서 저도 우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불렀는데 막상 카메라 대놓고 나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나오는 게 뭔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향에서 좀 과하다? 이 사람 다 있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스태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쉬운 쇼트인데 왜 연출은 혼자 저렇게 고민하고 앉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거 한 30분 1시간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근데 소피가 뒤를 돌아봐서 누군가한테로 가면 그 화면 밖엔 누군가가 있겠지라고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셔츠를 찍었던 것 같아요. 우경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산에 따라갔는데 촬영 없었을 때? 솔직히. 솔직히요? 제가 무슨 저는 일단 그때 일단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떤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피의 입장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물론 제가 그 시나리오에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기대도 되기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거의 항상 근데 소피의 세계 촬영장에 가면은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연기를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약간 사라지는 다른 현장보다 사라지는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왜냐면은 너무 따뜻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막 배우님들도 너무 좋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인왕산 올라갔을 때도 그냥 다 같이 촬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다 등산하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컷이 없어졌다라는 게 저한테 크게 막상 다가오지 않았고 그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왕산 등산했을 때 마지막 마지막 회차였거든요. 마지막 약간 나들이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감독님도 인왕산 별로 안 올라가신다면서요? 촬영 때문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경 배우를 모시고 가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드립니다. 이지연 신도 좋지만 사랑을 시작할 때 보이는 멜로 눈망울 연기를 보면서 같이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피 세계에서 오히려 이 소피의 세계가 찌질한 모습이 좀 새로웠습니다. 배우님은 그런 멜로 눈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대로 읽었어요. 직구준 거기 분이시네요. 아,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특히 그런 깊은 관계를 연기할 때 호흡을 맞추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뭐 남녀간의 사랑이든 가족 이야기든 아니면 남자 동성 간의 사랑 이야기든 그 호흡을 맞출 때 가장 좀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김세벽 배우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영화에서보다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이 되게 새롭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나에게 멜로 눈깔이 있다 없다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네요. 있다. 있는 걸로. 그쵸. 사실 루프탑 때 마성의 게이 연기하실 때 약간 능글능글 하시면서 직진할 때 되게 유쾌하게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광민규 배우님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 자르고 등장하셨는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 회차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가 영화를 찍었던 회차랑 좀 시간이 떨어져 있는 날에 찍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실은 다른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혹시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는데 잘라도 될까요? 감독님이 허락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다행히 또 영화에 잘 묻어서 그게 시간이 경과한 걸로 잘 또 약간 좀 상태가 괜찮아진 종구. 네, 중간에 한번 좀 더 회복한 정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죠. 저 배우 입장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 2개 나오는데 묘하게 주호와 수영 그리고 종고 수호 아내가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비슷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거 쓰면서 생각해봤거든요. 거기 부부가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수영 종구가 나오고 그 소피가 다음날 밥 먹을 때 창밖에 보면 창밖에 있는 사람들도 부부고 그 다음에 주호와 주호 아내도 부부고 그리고 그 종구하고 수영이 강릉에 갔을 때 거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지나가죠. 거기에도 또 부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하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어떤 이렇게 다 그 어떤 쌍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다 찍고 나서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안과 밖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집 혹은 안식처는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도 공간의 어떤 맥락을 조금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외와 실내 그리고 문을 열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방에서 방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록에서 기억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 공간들을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말하자면 그냥 숨겨놓은 맥락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피의 세계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 옆에 다른 세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길이나 이런 거, 여정 같은 거를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맥락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략적인 질문들을 몇 개 했고 저희가 한두 개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어떠세요? 영화를 만드는 거하고 개봉하고 또 집위를 다니고 인터뷰를 하는 건 또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 하실만 하세요? 조금 힘들기는 해요. 인터뷰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다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말로 정리하는 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홍상수 감독님 그걸 안 하시려고 드시는 분이라 그분하고 작업을 하시면 그 부분을 못 배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 말이 방해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 항상 그냥 느끼는 거는 그냥 배우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이나 관객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말들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게 이건데 내가 왜 헛소리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종종 하고 네. 근데 재밌어요. 특히 GV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정말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저한테 응원이 되죠. 막 안에 있던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매번 느끼는데 그래도 영화 계속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응원을 받는 거가 개봉하고 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건 개봉을 해서 이게 숫자로 몇 명이 봤다가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배우분들은 배우라고 결정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신인이시잖아요. 감독님 어떠세요? 이번에 이렇게 작품 하시면서 나 이제 할 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 라고 좀 안도하셨어요? 계속 어려워요? 네, 자신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더 괴롭고 근데 이제 뭐랄까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개봉하고 숲에서의 개봉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퇴사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시간이 2년이었거든요. 2년 안에 장편 쓰고 영화 찍는다. 그때 만약에 못하면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마지노선을 설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킨 거가 스스로는 대견한 편이고 근데 제가 가진 한계나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그냥 글 쓰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근데 이제 작년 11월쯤에 생각했던 건 1년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럼 뭔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더? 알겠습니다. 어제 광민규 배우님 끝나고 나가실 때 광민규 배우님 친구분이랑 영화에 맞는 옷차림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내일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라고 했더니 광민규 배우님이 뭐라고 답할게요? 퀴즈. 감독님 짐작되시나요? 소피의 세계는 무슨 영화야? 띵띵띵. 그러니까 소피의 세계는 네모다 라고 딱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감독님.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이렇게 하면 좀 시시해지는데. 소피의 세계는 소피의 세계는 그럼 저부터 네. 우겸 배우님, 재현 감독님도
다 같이 하는 걸로 해볼까요? 오케이, 소피의 세계는 무엇이다? 점점. 저는 어제 소피의 세계는 봄이다. 봄 같은 영화다. 저렇게 말 안 하고요. 굉장히 다세요. 소피의 세계 봄이야, 그냥 봄 이러고 아.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봄이라고 얘기하다니 감독님 좋겠네라고 생각했어요. 노경 배우님한테 소피의 세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렵네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원래 생각했던 거를 얘기하면 되겠죠? 소피의 세계는 따뜻한 영화다. 너무 재미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뭐 네. 공부하기 딱 좋은 점이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에게 소피의 세계는 저한테 소피의 세계는 고마움이다. 같이 해주신 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장편 연출작에 영어 대사를 쓴 한국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하신 걸까?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소피라는 세계가 소피라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데 이 세계에 있어야 되고 그게 저한테는 좀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 사람이 오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사용을 하겠죠. 교포가 온다던가는 쉬운 설정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피가 한국어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너무 그 사람이 이 세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저는 거리를 더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상한 감정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어쨌든 쓰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감수를 받아서 이제 그거에 문법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후회를 좀 했죠. 그렇죠. 이게 한 두세 번 만들고는 시도할 만한 실험인데 이게 첫 작품부터 하기에는 캐릭터가 언어를 모르고 문화를 그렇죠. 모르는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관찰하게 만든다라는 설정이어서 어려운 설정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네? 라고 생각했어요. 여정이 두 개가 있었으면 했어요. 수영의 기억으로 가는 여정하고 소피가 잘 기록해낸 여정이 두 개가 있어야 뭔가 이 사태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어떤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조금 풍부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세 분이 각각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 대답이네요. 그 다른 영화에서는 뭔가 대답하기가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소피의 세계는 좀 이 한 장면을 딱 꼽자면이라는 게 매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기분은요? 오늘이요? 근데 유독 많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저는 강릉 장면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날 촬영을 할 때도 되게 좋았고요. 되게 더 소규모로 가서 그날 찍었거든요. 그날의 기억도 있고, 바꿔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의 기분으로 다시 바꿔요. 진짜 여기 주호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처음은 아니다. 이제 부산에서 영화관에서 우리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유독 저는 주호에게 마음이 좀 많이 갔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뒷일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대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분명 뭔가 자기만의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유독 그때 주호에게 많이 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호의 싸우는 장면과 그 또 소피하고의 그 술집 장면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겸 씨 너무 팬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유경님은요? 저는 그 인왕산에서 그 김세벽 배우님이랑 권민기 배우님이랑 아나랑 같이 셋이 계단에 걸터 앉아서 하는 얘기 그 있잖아요. 여기 홍보 포스터물에도 있는 그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인왕산 올라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촬영하는 장면도 보고 그 영화 속에 그것도 봤는데 둘 다 너무 기분 좋아지는 어떤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감독님 어느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덩어리로 따지면 마지막에 수영정구가 강릉에 가고 소피가 혼자 아침에 와가지고 메모 발견하고 주호를 찾았는데 없고 꿈을 빠지고 하는 그 시퀀스를 저는 항상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장면이 뭔가 이상하게 외롭기도 한데 소피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조금 냉정한 군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엔딩에서 산으로 이렇게 줌이 들어가는 것도 네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 구름에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바람에 나무 색깔이 한번 순간적으로 확 변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는 조명을 저렇게 썼나? 라고 생각했다고 저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변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고 그거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서 전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소피는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주호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긴 하지만 못 만나도 할 수 없다 정도여서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다 우연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부만 제외하고는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일상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략 1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단은 배우님들에게 올라온 장면들, 이 질문들은 저희가 뭐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싸운다는 것도 싸운 거지만 기본적으로 주호의 아내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라고 그 봤던 것 같아요. 글을 읽었을 때도. 그래서 마치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제가 너무 더 이상 못 견뎌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막 뿔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저는 제 나름대로의 주호가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주호라는 캐릭터는 확실히 최근에 영화에서 봤던 인물들 중에 독보적으로 특이한 것 같아요. 결론 내려주지 않고 이상한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이 쓰레기야 라는 생각은 또 들지 않는 그래서 계속 궁금하고 이상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영화를 통해서 한 인물을 진짜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풍부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략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글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고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써서 지금 지원을 해서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동시녹음 작업도 하나 하고 생계로 동시녹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정도. 단편은 또 기한 정하셨어요?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단편은 지원금을 받으면 찍겠다. 이렇게 배우분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한 상태고 그래서 뭔가 저는 지금 이제 하나 처음으로 찍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좀 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진짜 저만의 어떤 약간 다른 것들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발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성공적으로 좀 잘 돼서 다음 영화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견 배우님을 좋아하는 부산의 독립영화 하는 친구들이 김우견 배우님은 이제 너무 멀리 갔어. 우리가 캐스팅할 수 없어 라고 울부짖더라고요. 정주리 감독님하고 촬영이 이제 끝났죠? 네, 최근에 마쳤습니다. 예. 근데 전 열려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고 시나리오가 좋으면 보내드려. 시나리오가 안 좋은데 말을 꺼내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질문이 뭐죠? 네.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근황 토크를 잠깐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저 부산 극장 이 극장은 여기 영화의 전당은 저한테 약간 좀 그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특히 GV를 하면서 제가 그 힐링을 많이 받아가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그 서울에서 여느 GV보다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아주시고 같이 대화 나누는 어떤 그런 기분들이 항상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영화의 전당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최근까지 그 정주리 감독님 그 영화 그거를 마쳤고 지금 이제 또 쉬는 타임이고 또 좋은 어떤 작품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소피의 세계 영화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날이 마칠 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좀 쉬었었거든요. 갑자기 약간 쉬는 시간이 좀 생겨서 작년 말부터 한 3월까지 좀 쉬는 시간이 생겨서 쉬었는데 다음 달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네 요즘에는 그 캐릭터를 위해 레슬링도 배우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부터 한 8월까지 아마 촬영을 할 거고 여수, 구례 이쪽에서 아마 촬영을 할 거고 그게 뭔지는 저희 인스타에 간간히 야금야금 이렇게 궁금하게끔 네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짓궂다. 두 사람이 저랑 지구를 좀 하셔서 저렇게 하셨네요. 네, 저희 감독님에게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